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정원간식 10회입니다. 이 10회는 지난번에 9회 정원간식과 정원비평 사이에 어떤 그 무겁고 길고 약간 복잡했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어느 날 당장 없어져야 할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싹 바뀌는 그런 격변의 시대.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간주되었던,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격변의 시대. 격변의 시대의 특징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고, 예로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긍정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주장 요구로 받아들여졌던 그 주장 요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부정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와 주장으로 싹 헷가닥 바뀌어버리는 그런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주변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이 격변하는 시대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얘기도 했죠. 자,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식이죠. 매우 긍정적인 개념이죠. 왜요? 누진적 소득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득세는 일률적인 10%, 5%의 세금이 아니고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 누진제가 누진율이 제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사회 정의와 공정사회 실현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매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억겁의 세월 전부터 있어 왔던 것, 당연한 것, 당연하니까 당연한 것, 존재하니까 당연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소득세가 정말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소득세가 혁신적인, 획기적인, 쇼킹한, 충격적인 제도로,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처음에는 악마적, 사회주의적, 더 심하게는 공산주의적 신제도, 새로운 제도로 간주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소득세가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제도로 시행하려고 하는구만. 세상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 대중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소득세가, 인컴 텍스가 기본적으로 누진세인데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이게 최초에 도입된 게 근대적 소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대적 소득세가 도입된 건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처음에는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조치인 듯한 불가피한 임시적 조치의 특별세인 것처럼 탁 세금을 걷었다가 전쟁 끝나면 싹 발을 빼고 사라졌다가,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다가 어느 순간 평화시에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로 확립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18세기에 1798년 18세기 말에 윌리엄 피트, 브래드 피트가 아니고 윌리엄 피트 수상 총리가 도입했어요. 이때는 무슨 전쟁이었냐 하면은 나폴레옹하고 전쟁할 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소득세를 살짝 도입했다가,
종국적으로는 영국에서 1842년 아주 중요한 해죠. 1842년에 이 로버트 껍질 까는 총리 되시는데 로버트 필경 마찬가지로 총리였는데요. 이 양반이 소득세,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에 쫙 퍼지게 되고 이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인류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함께 한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편적인 제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프로이센으로도 퍼지고요. 프로이센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연말정산, 뭐 비용 계산하고 뭐 이런 거를 거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잡은 나라는 프로이센이에요. 근데 이거가 도입될 때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보면 돼요. 야, 이거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구나 라는 생각 아무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골 때리는 제도가 있어. 하다 소득세를 다 걷냐 인간들이. 정치하는 놈들은 정말 미치겠어. 정부 하는 짓이란 뭐 이런 식으로 대접받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미국의 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악마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영국에서 처음 도입될 때도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도 전쟁 때 남북전쟁 말고 그 전에 미국 독립전쟁, 영국하고 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The American Revolution 말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또 영국하고 또 한 번 싸웠어요. 그때에 한번 살짝 도입됐다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언제냐 하면 이 16대, 그렇죠. 16대 대통령, 우리가 다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때 또 남북전쟁이 있었죠. The Civil War. 남북전쟁 당시에 또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1862년인가? 60년대에, 1860년대에 도입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제도로 받아들여졌냐 하면 너무나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마크 트웨인 소설가가 와, 소득세?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구나. 그 정도로 쇼킹했다는 겁니다. 내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니. 오늘 내가 소득세를 냈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을 남길 정도로 충격적인 새로운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철수되고 취소되고 1894년 19세기 말에 이제 평화 시기에 처음으로 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반대를 했고 이거는 빨갱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악마주의, 말도 안 되는 제도다라고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독점 반대법을 입법시킨 그런 대단히 진보적인 상원 의원조차도 그런 식의 표현들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급기야 1895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정도로 이게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제도로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되었냐 하면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소득세를 걷고 시민은 소득세를 내고 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지고 있는 이 제도가 1895년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1895년에 위헌으로 미국에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1913년 20세기 초에 가서 겨우겨우 헌법 자체가 바뀌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 수정안이 생겨서 그때 누진적 소득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시행되게 된 얼마 안 되는 역사가 짧은 제도라는 거죠. 이거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와 이유가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세금 내기 싫다도 있지만 그 소득세라는 게 이게 왜 황당했냐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해보시지 않나요? 소득세를 징수하려면 그 소득세를 내는 개인이 납세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날로 따지면 신용카드 내역을 다 들여다보는 통장 조사를 다 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개인적 생활을 완벽하게 국가가,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소득세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즉 국가의 권한, 개인에 대한, 시민에 대한 감시가 그 권한이 너무 커져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누진세율이 제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이 당시에 얘기되는 누진세는 사실은 오늘날의 누진세에 비하면 소득세 전체 규모나 소득세 세율이나 잽도 안 돼요. 우리는 뭐 40%, 50%, 70%까지도 누진세율을 잘 적용시켜서 프로그레시브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절대 금액도 적고 절대 최고 세율도 적었는데도 그렇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을 빠꼼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하여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도였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1842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니까 1848년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48년에 칼 마르크스, 다 아시죠? 가 The Communist Manifesto,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기와 물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제도에서 사회의 생산 방식을, 생산 양식을 완전히 바꾸고 다음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의 혁신적 방책,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너무너무 좋은 혁명적인 방책들 10가지 정도를 얘기하면서 뭐 어린이, 아동 무상교육, 아동의 공장노동 절대 금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 10가지 방책들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고율의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드는, 듣도 보도 못한 매우 충격적인 새로운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 제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격변의 시대는 그러한 사고의 변환, 상식의 변환, 제도의 전환을 낳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런 일이 없이 다 모두에게 라는 뜻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 단체별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각 개인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조건을 달아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한다거나 등등이 없고, 딸린 식솔이 얼마고 뭐 부양 가족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고, 한꺼번에 왕창 주면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가게를 열어본다고 하다가 왕창 들어먹어서 그 다음에 소득원이 없게 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서 생활의 기본 베이스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하여 그 위에 더 추가적인 소득을 얻어서 생활이 나아지는 발판이 되라고 정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고, 그리고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이러한 대략 5가지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새로이 제안되는 제도가 그렇게 소득세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인류사에서 시행돼 본 적이 없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이게 실현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야라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득세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던 그 소득세가 오늘날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상식적인 제도가 되는 것처럼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왜 제한되느냐? 그때 소득세라는 게 왜 제한되었겠습니까? 격변의 시대거든요. 이 격변의 시대를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경과하면서 너무나 생뚱맞고 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 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로서의 새로운 제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이 우파 중에는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신자유주의라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조차도요. 이 사람은 음해소득세라는 사실상의 기본소득을 우파가 제안해요. 우파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사람은 소득세 면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돈을 준다는 거죠.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면 거기 아까 옛날처럼 소득세를 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0 구간부터 쭉 이렇게 X의 구간까지 있었다면 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제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돈을 받는 거고 이쪽 구간은 돈을 국가에 개인이 내는 거고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환경과 그 토대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뀌는 시대의 격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해야 한다. 그때의 소득세가 도입될 때에도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그 소득세라는 생경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좌우를 가리고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기만 해서는 이 제도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이 제도의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시대의 변화도 읽어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의 역사에 대해서 시초시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